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다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의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에 휩싸일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미 강력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선제 타격에 직면해 팔짱을 끼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징후가 보이면 북한이 오히려 선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늘 북한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6차 핵실험에 대해선 반드시 하겠다가 아닌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에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확실하면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미국 NBC의 보도에 이어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더 압박하면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도 역시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힘든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내일 태양절 105주년을 앞두고 북한은 체제 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대규모 열병식에선 신형 무기 공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평양 외곽에 위치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입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북한군 장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제 외신 기자들을 여명거리로 이끌었던 북한이 오늘은 만경대를 공개했습니다. 평양 거리와 지하철역은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과는 달리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로 체제에 동요가 없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를 태운 트럭들이 줄지어 평양 시내로 이동하는 등 내일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시내를 통제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열병식 준비의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열병식을 위해 평양 미림 비행장에 각종 무기와 장비를 집결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전격적으로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두와 그것을 실현화될 수 있는 미사일을 결합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완벽하게 핵 고도화를 달성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절을 고비로 북한이 핵실험 내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러시아 인터넷 매체 프라우더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전쟁을 우려해 평양 주민의 25%인 60만 명을 평양 외곽으로 이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미국에선 북한이 핵실험 도발 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구축함까지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NBC 방송이 정보 당국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미군 구축함 2대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축함에는 시리아를 공습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탑재됐으며 그중 한 대는 북한 핵실험 장소인 풍계리에서 300마일, 48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 배치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서면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적절히 협상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China has really been working very hard. I have really gotten to like and respect, as you know, President Xi. 또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에게 북중 무역을 고리로 북한을 압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중국이 최근 북한산 석탄을 반송 조치한 사실을 의미 깊게 설명했습니다. The vast amount of coal that comes out of North Korea going to China, they've turned back the boats.
That's a big step in it. 트럼프는 그러나 중국과 북한이 적절히 협상하지 못한다면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군사적 독자 행동 카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계속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IS 거점에 대형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핵무기를 빼곤 가장 파괴력이 크다고 해서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입니다. 반경 500m 안은 일시에 무산소 상태로 만들어 모든 생물을 살상합니다. 길이가 9m 정도인데다 무게는 약 10톤, 보통 폭탄보다 10배, 100배까지 크고 무겁습니다. 이 폭탄이 실전에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또 보란듯 본보기 폭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의 IS 거점에 GBU-43을 투하한 건 현지 시간 지난 13일 저녁.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이 초강력 폭탄에 IS의 동굴 군사기지가 초토화되면서 최소 36명의 IS 대원이 숨졌고 다량의 무기와 탄약이 파괴됐습니다. GBU-43은 2003년 시험 투하 때 대규모 버섯구름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폭격됐을 정도로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폭탄 중에선 최고 수준의 위력을 자랑합니다. 실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600에서 800명 정도가 주둔한 비교적 소규모인 기지 타격에 이런 무자비한 무기를 쓴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도 비슷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란 겁니다. I don't know if this sends a messag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f it does or not. North Korea is a problem.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전 시리아 공군 비행장 미사일 공격 이후 모처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GBU-43 투하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의 향후 외교전에 확고한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이 공급해주는 원유는 북한의 체제를 연명해주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이 과연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각오하면서 원유 공급을 중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북한 신의주에 있는 봉화 화학공장입니다. 해마다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원유 약 100만 톤이 이곳에서 정제 처리됩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석유 공급처로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송유관은 북한의 생명줄로 불립니다. 지난 2003년 2차 핵위기 당시 미국,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던 북한은 중국이 송유관을 잠가버리자 제발로 회담장에 나타났습니다. 불과 사흘간 원유 공급을 중단했는데 북한은 무려 6개월이나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유관을 잠그게 되면 북한은 길어봐야 두 달 내지 세 달을 버티지 못할 거로 보고 있는 건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관영 언론과 관변 학자들의 목소리여서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각오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북한을 포기하는 쪽이 국익에 do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단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呼吁有关各方都要保持冷静克制，不要采取可能加剧半岛局势紧张的行动。 북한 잠수함 감시를 위해 중국 잠수함들이 대거 한반도 해역으로 급파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중국의 대북 압박이 전례 없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어제 처음 합동 TV 토론을 가졌는데요. 모두 본인이 제일 잘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토론에서 격론이 오갔던 쟁점을 놓고 날선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TV 토론에서 부당한 공격을 카리스마 있게 막고 여유도 보여줬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후보 본인도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토론하면 할수록 준비된 후보와 또 그렇지 못한 후보 이렇게 또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신에 관한 꼼수 사퇴론에 역공을 취한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너는 왜 국회의원 3명 다 사퇴 안 하냐? 이러니까 질문을 못 하잖아요. 자기들이 정당해야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토론에서 적폐 세력과 연대를 언급한 데 대해 증오와 낙인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구태 정치로 정권을 바꿀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자신을 지켜보겠다는 문 후보가 정작 적폐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켜보긴 뭘 지켜봐요. 자기도 적폐 세력 구해면서. 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토론 태도를 비꼬았습니다. 저는 막말 대왕이었잖아요. 말씀을 그래도 상당히 가려서 하셔서 자유한국당이 당의 존폐를 걸고 오늘 토론의 발언을 두고 공방도 계속돼 민주당은 위안부 문제가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일이라는 안철수 후보 발언에 임시정부를 부정했다고 지적했고, 한국당은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안 후보를 지지했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허위라며 법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오늘 보육정책을 발표하며 학부모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내고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고 아동수당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기업인들을 만나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4차 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 폐지 등을 약속하며 친기업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저 문재인이 반기업일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취약계층 중심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밝히면서 취업준비생 저소득층에게 인터넷 강의 수업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단말기 구입비도 할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6만 명의 소상공인, 3만 명의 청년 창업자, 36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전 국민 통신 기본료 폐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가계통신비 대책을 통해 약 1조 6천억 수준의 국민 편익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임기 내 노조 조직률을 30%까지 늘리고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치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과 병행해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인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학부모들과 만나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를 키우는 일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만 11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남편의 출산 휴가 기간을 30일로 늘리며 육아휴직 급여도 초기 3개월까지 100%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는 발언은 공립유치원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돈이 많이 드는 단설 유치원 대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새로 만들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인과의 토론회에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화산업단지, 창업 드림랜드 도입을 내세우면서 경제에서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 겁니다. 소상공인들과 만나선 상업보호구역 지정과 임대차 보호제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정책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후보 공식 등록을 하루 앞두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단체들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특강을 통해 경제학 박사 출신 전문가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든 기업 부실이든 차이나 리스크든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위기부터 잘 관리를 해나가고 중소기업청을 창업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김영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3, 5, 10 규정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는 새로운 보수의 혁명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는 국가안보 잘 지키고 헌법과 법률 잘 지키고 대한민국이란 공동체를 잘 지키자. 또 보수의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자유한국당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왔다 갔다 하는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화나 연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지구 바깥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오래된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태양계 바깥 수십 광년 거리에까지 시야를 넓히는 과학자들이 이번엔 토성을 도는 위성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토성 주변을 도는 얼음 위성 엔켈레도스의 모습입니다. 남극 표면을 가르는 호랑이 줄무늬 같은 푸른 균열에서 물 분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소나 이산화탄소, 메탄 등 생명체의 필수 요소가 되는 원소들이 발견됐습니다. 분수로 뿜어지는 물의 온도도 높아 유기물의 축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초기 생명체가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따뜻한 바닷물과 비슷한 환경입니다. We now know that Enceladus has almost all of the ingredients that you would need to support life. 200km 높이의 우주 분수가 관측된 목성의 위성 유로파도 얼음 표면 아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나사는 2020년대에 엔켈레도스와 유로파를 정밀 탐사할 새 우주선 발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계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단세포나 미생물 같은 간단한 생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계 바깥에 보다 진화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과학자들은 39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지구와 비슷한 대기를 가진 행성 7개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닷컴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 영화 아이언맨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닮은 점이 있는데요. 우주관광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머스크가 내년에 민간인 2명을 달에 보내겠다고 발표하자 베조스도 1년 안에 우주여행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민간 우주여행 시대. 로스앤젤레스 이주은 특파원과 정신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3, 2, 1, 0. 블루 오리진의 시험용 로켓 뉴 셰퍼드가 불꽃을 뿜으며 치솟아 오릅니다. 우주 공간이 시작되는 지상 100km 상공. Separation, apogee 333,000 feet. 캡슐과 분리된 발사체는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역분사 로켓을 이용해 균형을 잡은 뒤 수직 착륙합니다. 발사체를 회수하면 회당 2,700억 원에 달하는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캡슐에는 승객 6명이 탈 수 있는데 무중력을 체험하며 우주와 지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it as safe as we can make it. We're going to test it. 아마존닷컴의 최고 경영자이자 블루 오리진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개인 재산만 88조 원인데 아마존 주식을 매년 1조 1,000억 원어치씩 팔아 블루 오리진에 투자할 만큼 우주 여행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당장 내년에 11분간 지구 궤도의 일부를 비행하는 여행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195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우주 개발을 향한 경쟁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주훈입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스페이스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 최초로 민간인 2명을 달에 보낼 계획이라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커다란 원을 그리며 돌아오는 일주일간의 우주 관광에 나선 겁니다. 이미 2명이 선정돼 신체 검사가 진행 중인데 만약 실현된다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46년 만에 달나라 여행을 떠나는 셈입니다. Sitting here in the pilot seat, you were able to interact with the screens overhead, control the spacecraft. 최근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도 우주 여행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킹 박사가 탈 우주선 역시 민간 우주 개발 기업인 버진 갤럭틱이 만든 것으로 로켓 발사 대신 대형 항공기에 실려 지상 15km 위에서 발사돼 약 30분간 우주 여행을 한 뒤 항공기처럼 착륙하게 됩니다. I have already completed a zero gravity, but my ultimate ambition is to fly into space. 세계 우주 시장 규모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해왔고 사업 분야도 우주 관광뿐 아니라 우주 화물 운송과 위성 발사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사용한 로켓을 회수해 다시 사용하는 중고 로켓의 재활용 기술로 우주선 발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면서 우주 탐사의 황금 시대가 열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주 여행 시대를 열게 될 최초의 기업은 누가 될지 민간 우주 기업들의 사활을 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우리 군은 이른바 삼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미리 탐지해 발사 전에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정찰 위성을 확보하고요.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시킬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전력도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응징과 보복이죠. 적의 지휘부 제거를 담당할 특수부대의 전력도 보강합니다. 이 삼축 체계를 2020년대 초반까지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군은 북한의 핵심 시설을 감시하는 눈부터 서둘러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스라엘, 독일 등에서 정찰위성 4-5기를 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초 자체 정찰위성 도입 전까지 사용하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주요 타격 수단은 실전 배치를 앞당깁니다. 지난달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거리 800km의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1000km의 순항미사일은 1년 앞서 전력화되고 평양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의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는 내년까지 250발이 들어옵니다. 현실화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맞서 올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2기가 추가 도입됩니다. 사드가 미사일 요격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하층 방어를 담당할 패트리엇3 미사일도 배치됩니다. 올해 창설되는 특수임무여단에 특수침투형 헬기와 특수작전용 무인 정찰기, 유탄 발사기가 보급되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 전력도 증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주적 방위 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2년까지 방위력 개선 예산 78조 원을 포함해 국방비 238조 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대선 캠프로 도움을 자처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양측이 영입한 주요 인사들의 면면을 김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힘을 얻은 대세론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직 장차관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10년의힘과 국민아그레망, 더불어 국방안보 포럼 등을 잇따라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예비 후보를 도와드리기로 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5년 전 박근혜 대선 후보를 도왔던 인사까지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책 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해서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문 후보 주변에는 교수들만 1000명 넘게 몰려들어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밖에 고민정 전 아나운서와 야구인 김응용, 치어리더 박기량,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등이 문 후보 캠프에 가담했거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김영기 경북대 교수가 선대위 지방분권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방분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 선대위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 박상규 전 민주당 부총재 등 21명의 영입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모셔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앞서 정균환, 김영진 등 전직 의원 13명도 안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계속 영입 인사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